당뇨 관리,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기 어려우셨죠? 헬스장에 가야 하나?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을 모두 덜어드릴게요. 당뇨 관리를 위한 운동은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운동 습관에 불을 지펴줄 겁니다.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속의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마치 굶주린 세포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요. 운동을 하면 이 근육 세포들이 더 많은 혈당을 필요로 하게 되고 혈액 속에 쌓여있는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빨아들여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당뇨 관리에 특히 좋은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첫째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즐거우면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효율적으로 낮춰줍니다.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걷기 가장 완벽한 유산소 운동. 걷기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만보 걷기처럼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올려 약간 숨이 차는 정도까지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니는 등 일상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걷기 운동은 꾸준함이 중요한 만큼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드리면 공원 및 산책로가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장소입니다. 대부분 평지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적고 흙길이나 우레탄 포장길이 있어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검색해 보세요. 둘레길, 강변 산책로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많은 학교 운동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고 넓어 넘어질 위험이 적고 트랙이 있어 거리를 측정하며 걷기 좋습니다. 대형 쇼핑몰 및 백화점도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실내에서 걷기 좋은 장소입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더위나 추위, 비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을 때는 충돌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는 집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2. 자전거 타기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 자전거 타기는 체중이 분산되어 무릎이나 발목 같은 하체 관절에 부담이 적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관절 합병증 위험이 있어 걷기 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는 이런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주어 혈당 소모 능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실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빠르게 타기보다는 가볍게 페달을 밟아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강도를 3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타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야외에서 타기 부담스럽다면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덥거나 추운 날씨,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3. 수영 전신을 사용하는 부드러운 운동.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이 분산되어 무릎이나 발목, 허리 등에 부담이 거의 가지 않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몸이 무거워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하죠.
수영을 통해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땀을 흘려도 몸이 금방 식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도 용이합니다. 수영을 시작하실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물속에서 걷기나 가볍게 발차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의 저항 때문에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자유형이나 평형 등 영법을 배우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산소 운동과 마찬가지로 주 3에서 5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복 수경, 수영무는 기본이고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간다면 부력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 근력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당뇨 관리에 있어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소모 능력이 커져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 없이 집에서 맨몸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의자 스쿼트 허벅지 근육 강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소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죠. 의자 앞에 서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의자에 앉는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2. 벽 짚고 팔굽혀펴기 상체 근육 강화.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으로 맨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쉽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벽에 가깝게 했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3. 아령 들기 팔 근육 강화. 팔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아령이 없다면 물병이나 작은 책을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양손에 물병을 들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것을 반복합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전후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당뇨 관리를 위한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내 몸의 혈당 변화를 살피는 똑똑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운동 전 혈당 확인. 운동하기 전에 혈당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혈당이 너무 낮다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벼운 간식을 섭취한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높다면 운동을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혈당에 대비.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운동 중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사탕이나 주스 같은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니세요. 만약 어지러움이나 식은땀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무리하지 않기.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몸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운동하다 다치면 오히려 운동을 오랫동안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관리를 위한 첫걸음부터 식단, 운동,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은 결코 혼자 싸워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완벽하려 애쓰지 마세요. 한 번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